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에 무안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안군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무안 군민들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 지지부진한 통합공항 이전 사업에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사업은 1년 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호소하며 무안군 설득에 나선 겁니다. 꼭 협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큰절을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번 올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완공이 임박하면서 나온 전라남도의 기조변화에 강기정 시장도 화답하면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은 급물살을 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안군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서남권 발전을 위해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을 강력히 반대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못한 광주시가 무안 군민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의 중재를 기다리기보다 무안 군민과 직접 소통하며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강기정 광주시장이 쓴 편지를 무안 지역 42,105개 전 세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원탁 회의나 3자 또는 의자 회동에 대해서는 지금 기약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약속의 편지 이런 소음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는 직접 무안에 가서 군민들을 설득할 계획도 잡았습니다. 오는 24일 무안읍 5일장을 비롯해 9개 읍면 전통시장에서 현장 홍보 활동을 펴고 무안 군민을 대상으로 한 2차 토론회도 열 계획입니다. 일단 당사자인 무안군은 불쾌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산 무안군수가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무안 군민들과 저의 입장인 군공항 이전 반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무안군의 완강한 입장과는 달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의 군,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민심도 만만치 않게 높아진 상황. 군민들을 직접 설득하겠다. 광주시의 정면 돌파에 무안 지역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부실하고 부족한 진상조사로 지역사회에 거센 반발을 사고 있죠. 진조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비판받은 내용을 수정한 종합보고서 초안과 계엄군 고발건을 심의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 고발은 서류 미비 등으로 종합보고서는 일부 전원위원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진상조사위가 제123차 전원위원회 회의에 상정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 고발안, 다시 말해 주남마을과 송암동 민간인 집단학살을 자행한 계엄군들을 진상조사위가 고발하겠다는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조사위는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을 인터뷰한 결과 집단학살에 참여한 계엄군을 특정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9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과 반란, 집단 살해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주남마을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 5명과 송암동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계엄군 5명인데 이 가운데 1명이 중복돼 모두 9명입니다. 확인 사살,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임무 처형, 이런 반인도적인 학살 행위를 직접 자행한 당사자들의 인정 진술을 좀 확보를 해서. 하지만 전원위원회는 고발을 일단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 논쟁과 송암동 사건의 경우 가해 계엄군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다음 전원위 회의 때까지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논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해 계엄군이 명확하게 특정돼 있는 주남마을 양민 학살건부터 먼저 고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휘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에서 학살된
그 두 분 최수길과 양민석 씨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시하고 실행한 사람들은 다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된 걸 중심으로 먼저 고발했습니다. 진조위는 계엄군 고발건과 함께 종합보고서 초안도 전원위에 상정했는데 국힘 추천위원들의 강력 반발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곡됐다고 평가됐던 권일병 사망 원인과 무기고 피습 시간에 대해 당초 개별 보고서와 다르다며 반발했다는 겁니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전원위 회의에 두 안건을 수정보완해 다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국힘 추천위원들이 이번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심의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종합보고서 완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부영그룹이 소유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 아파트를 짓기로 한 부지가 수년째 방치되거나 공사 중단을 반복해 10년 넘게 기초공사만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지 외에는 혁신도시 안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인구 유입도 기대하기 어렵고 입주를 기다리던 상가들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땅에는 커다란 말뚝이 박혀 있고 그 옆으로 포클레인 2대가 움직입니다. 5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는 760세대를 위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 승인 후 10년이 넘도록 공사는 여전히 기초 단계입니다. 공사 중단 반복에 투자자들은 땅과 건물을 내놨고 상권은 다 죽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건물도 대출, 원리금 등 매월 수천만 원씩 손해를 입어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짓다 말다 계속 반복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희망 고문이죠. 이 일대 근린 상가가 전부 쑥대밭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 군데 이제 남았습니다. 부영주택이 소유한 빛가람동의 또 다른 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풀과 나무만 우거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도로 하나 건너 있는 다른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지난 2021년 나주시가 사업 계획을 승인한 곳입니다. 각각 6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700여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놓고 부영은 착공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혁신도시 안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은 부영이 소유한 이들 부지가 전부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 혁신도시에서 마지막으로 아파트가 준공된 후 미분양은 없었고 부영 아파트 입주 대기자는 약 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주나 타 시도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파트 지을 땅이 지금 부영뿐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빛가람동의 상가 모든 영향이 있다. 부영그룹은 경제 불황과 건설업계 위기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분양 시기를 조절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고 올해 말 정부 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광주와 전남, 나주가 당장의 인구 유입안도 내놓지 못하는데 과제는 산적하면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미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건설법에서는 아파트 공사를 할 때 공정 전반을 관리하는 공사 감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더기 하자로 논란이 된 무안군 오룡 힐스테이트 아파트 역시 감리가 있었는데요. 감리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실제 현장과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안준호 기자입니다. MBC 취재진이 입수한 무안군 오룡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감리 보고서입니다. 착공 이후 석 달에 한 번씩 제출된 감리 보고서 9건 가운데 준공을 앞둔 최근 2회차 분량입니다. 감리자가 검측한 지하급수 입상 배관의 시공 결과는 적합. 각 세대 욕실, 벽체 마감 타일 시공 결과도 적합. 각 세대 벽체 및 바닥 타일 시공 결과도 역시 적합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입주자 사전 점검 당시 지하의 배관은 누수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파손된 화장실 벽 안에는 타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안 벽 역시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등 5만 8천여 건에 달하는 각종 하자가 접수된 실제 시공 결과와는 대조적입니다. 깨진 파일로 넣어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죠. 벽면에 전부
다시 이제 몰타를 한 더 다르게 돼 있어요. 여기는 100년에 그대로 이게 벽돌 같은데 바로 타일을 붙인 것 같더라고요. 감리 업체가 수행한 검측 등의 결과를 원청인 현대 엔지니어링과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무안군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감리 보고서. 지난 2년 반 동안 작성된 감리 보고서 검측 결과 내역에서 비적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룡 힐스테이트 공사 감리자가 공사 기간 동안 무안군에 알린 시공 부적절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관리 원칙상 감리 보고서가 적합으로 마무리돼야 다음 준공 단계에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리단이 제출하는 감리 보고서는 검측 결과가 모두 적합 처리되는 셈. 실제 시공 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보고서가 승인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하긴 문제점이 저희한테 보고가 있어서 보고가 들어온 게 남아있나요, 자료가? 보고 들어온 게 없어요. 결국 준공 이후 발견되는 각종 하자는 현장 감리에 사명감에 좌우되는 셈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할 대책은 주택법 제48조에 근거해 감리 업무에 소홀히 확인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 업무의 수행 실태, 현장 점검 등 업무에 적극 나서는 겁니다. 하지만 오룡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감리 업무 수행 실태를 실제로 점검한 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안군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사무실이 아닌 휴양지에서 일하는 걸 두고 워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어서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워케이션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여수가 워케이션 1번지로 선정됐는데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앞바다 너머로 지역 대표 랜드마크인 오동도가 보입니다. 1인용 업무 공간과 회의실, 간단한 다과를 먹을 수 있는 미니바도 있습니다. 전남의 제1호 워케이션 사업지입니다. 여수 워케이션 센터는 바다와 주요 관광지가 가까운 데에 있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주 사전 접수 기간에만 23명의 참가자가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3박 4일간 여수에서 머물며 일과 휴양을 병행합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수도권 소재 직장인입니다. 일단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데로 가고 싶었고요. 바닷바람 맞으면서 일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위해 시행하는 워케이션 사업. 골프와 캠핑, 각종 부대시설을 연계해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요트 투어와 아쿠아 플라넷 등 인근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생활하시면서 이 지역을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해 주요 관광지인 돌산에 2호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시가 워케이션 운영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광주시가 5.18 정신 계승을 위해 18일 당일 대중교통을 무료 운영하면서 장애인 전용 콜택시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강기정 시장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도시철도 이용객이 평소보다 50% 가까이 늘어나는 등 5월 18일 무료 대중교통 사업이 호평을 얻었다면서도 장애인 콜택시 세빛콜은 관련 조례가 없어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내년부터는 세빛콜 포함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무료 운영 확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전 고흥 군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15년 고흥군이 발주한 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땅을 사들인 뒤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기고 정기 인사에서는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임의로 근무 성적 평가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박 전 군수는 검찰이 추측으로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